최근 SK하이닉스가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갈아치운 건데, 근데 이 숫자 중에 진짜 충격적인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영업이익률이 72%인 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경이적인 숫자냐면 지난 수십 년간 국내 제조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에서 7% 수준이었거든요. 업종별로 비교해도 일반 제조업의 경우에는 10% 넘기가 힘든데 하이닉스는 72%라는 엄청난 수치를 달성한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하면 두 회사가 2천만원어치를 팔았을 때 이익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 공장 돌리고 직원들 월급 주고 장비 유지하면서도요. 근데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SK하이닉스는 국내 반도체 만년 2등 기업이었었죠. 당시 삼성과도 격차가 컸었는데 어쩌다 이 회사가 갑자기 전세계 AI 시대 핵심 기업이 된 건지 알아볼게요. SK하이닉스를 이해하려면 반도체 시장에 대해 좀 알아야 하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규모로 보면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메모리 반도체 중 D램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D램 시장이 사이클을 상당히 많이 타는 시장이에요.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D램이 잘 팔리고, 경기가 나빠지면 D램 가격이 반토막이 나죠. 전형적인 경기 사이클을 타는 산업인데 SK하이닉스도 그랬었어요. 주가가 잘 나가다가 내리고 또 살아나고,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회사였었어요. 근데 변곡점이 생겨버립니다. 딱 하나의 기술이 판을 바꿔버렸거든요. 그게 바로 HBM입니다. AI 칩이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지 못하면 쓸모가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 위에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를 올려놔도 도로폭이 좁으면 막히는 거예요. HBM은 그 도로폭을 극단적으로 넓혀주는 기술인 거죠. 그리고 이 HBM이 2013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게 바로 SK하이닉스예요. 10년 전에 씨앗을 뿌렸는데 지금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술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기술은 있었는데 여기에 운까지 더해 이렇게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SK하이닉스의 이 첫 번째 운은 바로 젠슨왕입니다. 엔비디아, 요즘 엄청 핫한 기업이잖아요. 전세계 AI 시장에 판을 쥐고 있는 곳이죠. 이 젠슨왕이 AI 가속기를 만들면서 HBM이 필요했는데 누구 걸 쓸지 선택해야 했어요. 당시 선택지 중엔 사실상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었었죠. 근데 이게 이해 관계자인 삼성에게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반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기술 개발을 해오며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구축한 결과가 비로소 빛을 발해가고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3E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며 HBM은 SK하이닉스라는 공식을 시장에 각인시킵니다. 젠슨왕은 공개석상에서 직접 SK하이닉스와 협력을 통해 무어의 법칙을 넘어선 진보를 이룰 수 있었다며 SK하이닉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냅니다. 당시 말 한마디가 업계를 뒤집어 놨었어요. 젠슨왕의 선택을 받은 점이 시장에 이런 이미지를 남겼다면 그 다음은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구조가 날개를 달아줘요. 요즘 대부분 산업이 공급이 넘쳐서 문제인데 근데 HBM은 반대예요. SK하이닉스는 2024년에 이미 2025년도 HBM 생산 물량이 완판됐고 고객들이 성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절할 만큼 생산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돈을 주겠다는데 팔 물건이 없어서 거절하는 거예요. 제조업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흔치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맛집이 너무 유명해져서 돈을 더 줄 테니 테이블을 달라는 손님을 저희 오늘 마감이에요 하고 돌려보내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HBM3E를 하나 만들기 위해선 D램 칩을 약 12개를 쌓아야 하는데 이게 공정도 복잡하고 원가도 높거든요. 근데 부족한 공급 대비 수요는 폭발적이어서 가격 협상력은 전적으로 SK하이닉스 손에 달려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2분기 기준 HBM 출하량 점유율 62%로 1위고 세계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UBS에서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빈 플랫폼에서도 하이닉스가 약 70%의 점유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 점유율 62%도 상당히 강력한데 쉽게 말하면 전세계 AI 두뇌에 꽂히는 핵심 부품 10개 중 6개가 SK 하이닉스 거예요.
나머지 4개를 삼성이랑 마이크론이 나눠 갖는 구조고요. 마이크론이 21%, 삼성이 17%를 가져가는 동안 하이닉스는 혼자 62%예요. 이건 단순한 1등이 아닌 독과점에 가까운 지배력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현재 삼성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거든요. HBM3까지는 SK하이닉스의 독주가 뚜렷했지만 차세대 제품부터 삼성이 본격적으로 추격에 나서는 상황인 거죠. 또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죠.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미국의 설비를 추가로 짓거나 관세를 내라고 압박한 거죠. 삼성의 추격, 미국의 관세 압박,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조여오는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하이닉스는 이미 미국 인디애나주에 38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5,900억 규모의 AI 메모리 패키징 시설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용인에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고 있는데 당초 120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5배 확대된 초대형 투자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하이닉스는 지금 한국에서 기술을 만들고 미국에서 양산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관세 리스크를 피하면서 삼성보다 먼저 미국 공급망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AI 생태계의 심장 옆에 영구히 자리를 잡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쫓아오고 트럼프가 관세로 압박해도 결국 이 경쟁의 끝은 누가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 더 깊숙이 더 빨리 들어가느냐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레이스에서 한 발 앞선 건 SK하이닉스예요.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AI 시대의 판도가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